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상관은 식신과 뭐가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상을 한 번에 아울러서 말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주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상관과 식신의 구체적인 차이점도 알아야 되죠. 보통은 식상으로 퉁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식신과 상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둘이 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 많이 다른 개념이기도 해요. 왜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일단은 상관이라는 거는 겁재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은 비견,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점은 곧 비견은 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다이렉트로. 근데 상관은 겁재가 하는 말을 옮겨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겁재의 대변인이기도 해요. 그렇죠? 상관은 누구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겁재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관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겁재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겠죠. 식신은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거침없이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상관은 겁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겁재로부터 내가 받아서 상관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출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옮겨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항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비견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은 어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망일 수 있지만 상관은 겁재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어찌 보면은 본인 스스로의 뜻이고 상관은 이 겁재의 뜻을 반영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식신은 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성분이고요. 상관은 좀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 간의 이제 구체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상관은 겁재가 하고 싶은 것. 그러면은 식신은 나의 대변인. 그러면은 뭔가 사회적이고 대의적이진 않죠. 개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 상관은 사회적이고 대외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의로움에 가까운 건 사실은 상관이죠. 식신은 그야말로 먹고 노는 신이에요. 내 본능에 충실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관은 겁재를 대변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회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관은, 그죠? 상관은 겁재 영역으로 상관은 정제를 생하고, 그죠? 정관을 극하는 양상이죠. 그죠? 좀 상관생 재로 흐르면은 제가 튼튼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없는 사주에서는 관이 있거나 운에서 관이 오면 바로 상관, 경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사회적인 무리가 생기고, 그죠? 구설수에도 오를 수 있고 그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관적인 구설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상관경관이 생길 때 비로소 내가 그전에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를 드러내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서 내 스스로 떳떳하다면 상관경관의 운도 좋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내가 했던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꺼림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관성이 올 때 그런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는 현상들이 생겨나지요. 그죠? 그래서 상관은 정관을 볼 때 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관, 경관에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똑똑해요. 재성이 없는 한에서. 네. 상관, 정관. 그러면 뭐예요? 사회적인 어떤 통념, 룰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이 정관을 뜯어 고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 경관은 바른 말을 하는 이미지고요. 투사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누려왔던 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죠. 결국 역사는 이 상관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관성이 강할수록 뭔가 관에 대한 정면, 그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우리가 누렸던 그런 관의 세계에 대해서 상관이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 세계의 잘못된 점들을 노출시키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관은 정인에 의해서 상관 폐인이 돼야 좋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정인이 있으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인성 성분이, 그죠? 상관으로 배출이 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상관은 상관으로서 지르는 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요. 가장 멋있는 부분이 앞뒤 안 가리고 내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상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관이 만약에 인성이 있으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의식도 표출하지 못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인성이 자꾸 뒤에서 상관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러면 내지르려다가 에이 뭘 그냥 놔두자 라는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불협화음이 되는 거예요. 상관으로 내지르고 싶은데 자꾸 정인이 뒤에서 내 뒷깃을 잡아당기는 모습이라 상관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상관은 내질러야 되는 성분이에요. 정말. 그쵸? 물론 개인으로 보면은 이 상관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꾸 상관경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상관이 관을 자꾸 침으로 인해서 사회는 발전하고 역사적으로 뭔가 남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항상. 그죠? 그게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렇죠. 유의미한 그런 역사적인 행적을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상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은 폐인되지 않은 게 진정 상관으로서의 멋을 더 즐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운에서 만약에 상관, 이제 그 상관하고 경관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똑똑하고 바른말하고 투사적인 이미지를 가졌다가 갑자기 운에서 인성을 맞이하면 투사적인 이미지가 없어져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관의 목소리가 바로 정인이잖아요. 관의 식신이 바로 정인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부르짖는 식신이 정인이기 때문에 이 정인은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사회의 틀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상관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절대 수호 세력이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죠. 이 관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왜? 그 틀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 경관이어야지 진정으로 상관을 멋있게 쓰는 거다. 오히려 상관 폐인이 돼버리면 어떤 정의감이 없어져 버려서 상관의 어떤 진취성, 문제의식 그런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관은 일단은 식신과 차이점이, 식신은 나로부터 바로 나온 거죠. 이거는 이미 가공되어 있는 거예요.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시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재를 얻는 성분이에요. 근데 상관은 무형의 제품을 재로 연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형이라는 건 결국 지적 재산 중에, 그죠? 지적 재산 중에 본인의 학문이나, 그죠? 본인의 가치를 표방함으로 인해서 재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교육자, 그죠? 학문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성분이죠. 교육자나 강사, 그죠? 남에게 앞에 서서 뭔가 부르짖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관이에요. 이거는 이미 제조된 거를 유통하는 거예요. 그죠? 유통이고, 상관은 내가 없던 거를 무형에서 유형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제조가 들어간 성분이에요. 제조해서 유통하는 거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존 시 제품을 판매하는 쪽에 있는 거고요. 상관은 기존에 없던 것들, 무형지물을 씀으로 인해서 재를 얻어내는 성분이니까 없던 거를 형체 있게 만들어내는 것도 상관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 유통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식신은 편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 식신은 편관을 극하는 거고요. 그죠? 이 편의는 식신을 못 쓰게 만드는 도식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식신은 길신 중에 길신이에요. 이 식신이 발달하지 않으면은 사주 자체가 뭔가 불안정한 그런 요인이 돼요. 그죠? 근데 운에서 편인이 오거나 아니면 원국에서 편인 도식이 되어 있는 사주들은 식신이라는 거는 뭔가 지속성, 꾸준함과 연관되는 성분인데, 편인이 자꾸 식신을 극하다 보면은 뒤에서 계속 옷자락을 잡아 당기면 식신을 못 쓰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먹고 놀고 편하게 나태하게 살 수 있는 성분이 식신인데 그걸 못하게 하네요. 불안감 때문에 식신을 못 쓰는 거예요. 본인의 부정성 때문에 식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사고도 부정적이고 굉장히 어두울 수 있어요. 어둡고 왜곡되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심포도, 저거는 심포도일 거야, 먹어보지도 않고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고,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식신으로 이어지질 못하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인 도식이 원국에 되어 있으면 뭔가 꾸준히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편인이 도식이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인생이 자꾸 막힘이 있겠죠. 굉장히 막힘이 있고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 꼬여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참 내 마음대로 되질 않네 라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인은 흉신 중에 흉신이라고 하는 게 이 중요한 식신을 못 쓰게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편인은 정말 흉신 중에 흉신입니다. 제가 보기엔 편관보다도 더 나쁜 게 편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관은 그나마 멋있어요. 자기가 지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줄도 알고요. 대의적이고요. 본인의 어떤 이득보다는 만인의, 그죠? 만인의 이득을 생각하고, 이 편관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도 좀 불사르면서 거기서 파행되는 어떤 사회적인 부분도 본인이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멋있는 성분이에요, 편관은.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남을 바라보는 성분이거든요. 그죠? 편관이 오히려 편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관은 일단은 겁제의 말을 대변하니까 노동계나, 그죠? 노사정 협의회 그런데, 그리고 뭔가 노조 그런 쪽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당장에 내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이익, 내 비겁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과격하고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식신은 딱 자기가 몸매맞지 않을 정도로만 나오는 게 식신이에요. 예쁘게 나올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식신은. 근데 상관은 그게 어떤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성분이거든요. 뭐 개인의 선택이죠. 식신을 쓸 건지 상관을 쓸 건지. 그렇지만 조금 더 정의로운 성분은 이 상관이다. 굉장히 정의로운 성분이에요. 그만큼 정의로우니까 표현에 있어서 좀 거침이 없고요. 돌려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식신보다 한결 위험한 거예요. 식신은 나에게 가해진 이 살만 극복하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극복하는 거니까 내가 힘든 것만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 상관은 사회적인 틀 속에서 잘못된 거를 자꾸 상관으로 지적해내서 변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소 위험하고 위협적일 수는 있죠. 그죠? 왜? 이미 만들어진 사회적인 합의, 틀, 그런 것들을 깨겠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정관이라는 게 꼭 100% 맞고 지향점이 올바르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쵸? 아직도 잘못된 관행이 많고요. 아직도 곧 뜯어 고쳐야 되는 사회적인 규정,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거죠. 정관이라면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인데, 이성적으로나, 그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에요.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면 편한데, 그냥 따라가면 중간은 가는데, 자꾸 그 안에서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까 상관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관성, 정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 상관의 과격함이 굉장히 싫을 수 있는 거죠. 괜히 잘 만들어진 거에 자꾸 부스럼을 낸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현실에 순응하고 그 사회에 나를 맞추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거기 안에서 편하게 본인은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상관이 있다는 거는 거기 안에서도 자꾸 내부를 뜯어다보고 문제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상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대의적인 건 정말 상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상관은 정제를 생하고 식신은 편제를 생하죠. 그죠? 편제라는 것도 굉장히 낙천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신이 편제를 생한다는 건 결국 이 식신도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요인인 거고요. 이 상관은 이 정제를 생하는 거잖아요. 상관의 심리는 정제라는 거는 어떤 세밀화되고, 그죠? 세밀화되고 굉장히 꼼꼼한 성분이죠. 꼼꼼한 성분. 그리고 넓은 공간이 아니라 딱 들여다보는 좁은 공간일 수 있어요. 좁은 공간의 개념을 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더 집요하고 더 디테일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쵸? 그러면은 상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상관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상관 합사라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상관 대설하기도 해요. 상관 경관하기도 하고 상관 폐인하기도 해요. 상관생 제를 하기도 하죠. 그죠? 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상관 합살이라는 건 뭐예요? 상관이 살을 합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관은 역할이 대단한 거죠. 상관이 빛나는 거죠. 상관이 내 살까지 제거해서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그죠? 상관을 매우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자 사주에서 상관 합살이라는 거는 내가 상관을 써서 남편을 합해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그죠? 남편을 나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주라고 보죠.
그러니까 상관합살이 되어 있으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관은 뭐예요? 자기를 극하는 요인이죠. 살의 입장에서는 얘 상관이 살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 살을 맞이하는 거니까 남편은 이미 뭔가 제도화되어 있고 남편은 뭔가 규격 안에서 말을 잘 듣고 사는 그런 모습이죠. 능력 있는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을 만날 때 대응 방식 자체가 상관의 대응인 거죠. 직설적이고 대의적이고 그죠? 뭔가 과격한 모습으로 살을 합해가는 거니까 다소 좀 식신보다는 센 모양새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상관합살, 여자 사주에서 상관합살이 되어 있으면 이미 남자가 이 상관에 길을 못 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자의 입김, 말빨이 남자를 합해가는 모습이니까 남자가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좀 결혼하고서 약간 침체되고 능력 발휘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또 살을 본 입장이니까 제도화되고 그죠? 그 안에서 뭔가 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남자도 막 나갈 수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관 대살이라는 거는 상관이 살과 맞대는 거예요. 대치한다는 뜻이거든요. 상관이 살과 대치한다. 그러면은 결국 상관의 힘이 강하냐, 살의 힘이 강하냐의 문제죠. 그죠? 내가 상관이 더 강하다면 살이 무참히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이 강하면 이 상관은 살을 물리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운도 중요하죠. 운에서 상관운이 오면은 관이 상대적으로 찌그러지는 모습이고 운에서 살이 오면은 상관이 강하지 않으면 상관이 오히려 살에 지배당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상관이 살을 이렇게 극하는 모습이니까 살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관의 힘이 조금 더 세다고 보죠. 동등하다면 상관이 살을 극하는 모습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는 약간 살이 조금 더 강하면은 더 양쪽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살에 대항해서 싸우는 무기가 상관인 거예요. 근데 상관 합살보다는 뭔가 미치는 영향력은 좀 작을 수 있겠죠. 투쟁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투쟁의 역사. 이거는 내가 말해서 입김이 통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말해도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자꾸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 다음 상관경관. 상관경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상관이 뭘 봤어요? 관을 봤어요. 정관을 봤다는 얘기예요. 정관. 그러면은 상관이 기존의 틀을 깨겠다는 뜻이니까 뭔가 다소 과격하고 다소 거친 표현도 마구잡이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신보다는 상관은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상관을 가진 여성들은 뭔가 남자들이나 아니면은 남편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조금 더 강력하다는 거죠. 식신은 남편을 어떻게든 제해서 살려고 하는 건데 상관경관은 관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내가 강하냐, 내 목소리가 강하냐, 관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가 강하냐. 그럼 이건 강대강이죠. 강대강. 그죠? 이것도 강대강인데 운에서 관이 강해진다면 상관의 힘이 좀 약해지는 거고 운에서 상관의 힘이 강하면 관이 찌그러지는 그런 모양새죠. 여성은 그럴 때 뭔가 이혼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혼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상관경관을 잘 쓰면 그야말로 검사, 변호사, 그죠? 판사 그런 쪽으로 관을 그죠? 본인의 상관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업종에 있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결혼을 2번, 3번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상관경관이 원국에서 있는 분들은 직업군을 뭔가 사회적인 제도를 뜯어고치는 쪽으로 일찌감치 방향성을 잡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 사주도 상관경관이 되어 있으면 따지기 좋아하고요. 뭔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항상 부모가 뭘 하라 그러면 왜? 부터 나오는 애들이 상관경관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정말 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를 부모님이 왜에 대한 답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만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대답을 부모님이 항상 좀 아이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가 똘똘하다 싶으면은 그런 상관을 쓸 수 있는 직업군, 교수, 학자, 교사, 그죠? 그런 쪽, 아니면은 변호사, 검사, 그죠? 판사, 그쪽으로 가면 참 좋아요. 네. 그러려면 인성의 여지도 좀 있긴 해야겠죠. 상관은 뭐로서 빛나요? 인성으로서 빛나잖아요. 상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죠? 내 안에 들어와서 상관으로 목소리를 내뿜는 거니까 인성의 모양새가 곧 상관의 모양새가 되기도 하죠. 인성의 질이 상관의 질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상관경관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워요. 인성이 어줍잖게 있으면은 상관도 못 쓰고, 그죠? 상관도 못 써요. 이 상관은 내지를 때만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상관 패인도 있어요. 상관 패인. 그러면 결국 이 상관은 내지르는 게 예쁜데 가장 멋있는데 인성이 자꾸 잡아 끌어서 상관을 못 쓰게 만드는 모양새예요. 일반적으로 상관 패인은 되게 좋게 보죠. 왜? 상관은 안 좋은 흉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성으로 잡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인성도 못 쓰고 상관도 못 쓰고 관성도 못 쓰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뭔가 계륵인 거죠. 내가 먹자니 그렇고 내뱉기도 그렇고 딱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이건 진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예요. 인생이 힘들어질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자꾸 무너질 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상관패인은 매번 그런 상황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쭉 가야 되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성분들이 자꾸 인성에 의해서 잡히기 때문에 이 상관도 못 쓰고 인성도 못 쓰고 관성도 못 쓰고 그러면 이 인생은 비빔밥 사주가 되는 거죠. 딱. 그죠? 사주가 깨끗하다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상관합살이 되어 있거나 상관대살이 되어 있거나 상관경관이 되어 있을 때 깨끗하다고 봐요. 강대강 구조. 예. 그럴 때 깨끗해요. 세력이 비슷하면. 근데 상관패인은 오히려 이 상관을 못 쓰게 만듦으로 인해서 상관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훼손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상관생재, 재성이 있으면 이 상관은 확실히 재성을 생하는 데 쓰는 거죠. 경관하는 데 쓰지 않아요. 관을 보지 않는다면 상관생재, 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활동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유통 쪽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상관을 돈 버는데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상관은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두리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식신은 다소 틀이 있고 상관보다는 모양새를 자꾸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분은 아니에요. 상관은
그때그때 계속 내 모양새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 유연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유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관생재는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내 모습을 바꿔서 쟤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상관생재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요. 빨리빨리 읽어서 계속 자기의 일 자체를 바꿔가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적인 어떤 부를 창출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기가 요즘 짧잖아요. 그죠?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 상관의 모습으로 살면 이 재성을 추구하기에 더 빠르고 쉽죠. 그죠? 상관은 세상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성분이기도 하니까. 그죠? 식신은 고지고대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식신이라는 직업군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가치도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요구가 되는데 식신은 그거에 비해서 상관에 비해서 자기의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성분이에요. 조금 더 보수적인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관에 비해서. 보수적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바꿔가는 그런 모습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상에 적응하는 데는 상관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상관생재, 재생관이 되면은 이 관도 상관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 결국 내가 상관의 활동을 해서 재성을 취득하면 더 뭐까지 따라와요? 관까지 따라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되어 있으면 돈 벌면 곧 관의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 지금 이제 선거철이긴 한데 뭐 도의원, 시의원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최종적인 욕구는 권력이죠. 네. 그래서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오르면 최종적인 이 사람의 가치는 권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고 본인이 생활이 안정되면 권력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운에 따라서 다른 모양새가 펼쳐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그렇게 갈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운에서 딱 같이 관성으로 따라준다면 그렇게 갈 수 있고 운에서 이제 관성이 안 오고 오히려 상관의 기능이 더 강해진다면 그야말로 그냥 재를 그죠? 재를 더 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상관을 쓰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뭔가 계도하고 사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상관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모양새죠. 그죠? 그래서 상관은 식신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상관합살. 이거 볼게요. 갑일간부터 볼게요. 갑일간은 상관은 정화죠. 그리고 관은 신금이죠. 이럴 때는 뭐예요? 여기가 상관이고 경관이죠. 이럴 때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상관 경관. 천간에 이렇게 상관 경관 돼 있는 분들 똑똑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국힘에서 김은혜 후보가 나왔죠. 김은혜 후보가 상관 경관의 모습이에요. 상관의 경관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을목일 때는 목생 화죠. 화. 그 다음에 경금일 때는 뭐예요? 상관 대살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관 여기가 상관 대살이 되는 거고, 그죠? 이럴 때는 상관 경관이군요. 상관 경관이고 이럴 때는 뭐예요? 병화가 상관이 내 살을 합해가서 이 살을 못 쓰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관 경관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죠? 상관 경관. 그럼 아까 갑도 정, 그 다음에 상관, 신금, 경금 이렇게 있죠. 이거는 상관 경관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상관 대살이 되는 거죠. 상관 대살.
그죠? 근데 얘 힘이 세느냐, 얘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구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병화. 병화는 상관이 기토예요. 그쵸? 기토고, 그 다음에 살은 임수예요. 그러면은 상관 대살이 되죠. 그쵸? 그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으면은, 이건 뭐예요? 상관 경관이 되는 거죠. 그쵸? 상관 경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화는 화생토. 그쵸? 정화는 무토를 굉장히 잘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올 수도 있고 개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정관이죠. 그러면은 상관이, 그쵸? 경관한 거죠. 그죠? 이거는 상관 대살이 되겠죠. 근데 대살이 아니네? 무게합이네요. 그러면 상관 합살이 되는 거예요. 상관 합살. 그죠? 상관이 무게합으로 잡혔기 때문에 상관 합살. 정화는 무토를 매우 잘 써요. 왜 그러냐면은 정화가 가장 두려워하는 천간의 간지가 개수인데 이 개수가 오더라도 이 무토가 항상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화는 무토 하나가 있으면은 항상 이 살을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죠. 그쵸? 내 상관으로서 이 살을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는 무토 있으면 좀 일단 끝장 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상당히. 상관을 잘 쓰는 일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화와 무토는 서로 좋아해요. 무토도 정화를 좋아하고 정화도 무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커플 중에도 정화 커플과 무토 커플이 되게 많아요. 서로 좋은 모습이다. 그쵸? 상관합살이라는 거는 한 칸 한다는 얘기예요. 무. 상관은 신금. 그쵸? 그 다음에 경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뭐예요? 상관, 뭐예요? 경관이죠. 상관, 경관. 그쵸? 이럴 때는 상관 대살이 되겠죠. 상관 대살. 네. 맞짱 뜨는 거예요, 대살은. 그 어느 힘이 더 강하냐가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운에서 오는 것도 있고, 원국에서도 상관의 세력이 더 세냐, 살의 세력이 더 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토. 기토는 경금이죠. 경금이고, 그 다음에 목국토니까 간목이 올 수도 있고, 을목이 올 수도 있어요. 간목은 뭐예요? 상관, 경관이 되죠. 상관, 경관. 그리고 을목은 상관, 합살이 되죠. 상관, 합살. 그쵸? 그러면은 이 남편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면은 깨갱하고 살게 돼요. 아무래도. 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있던 사람들도 이 사주 안에 들어가면은 능력이 그대로 사장돼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결혼 전에는 되게 잘 나갔는데 결혼하고서 매사 꼬이고 잘 안 되는 분들 보면은 부인의 사주가 이 상관 합살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 관하고 항상 합의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쵸? 자꾸 눈치 보고 주눅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유로워야 되는데 항상 합의되어서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식과 남편이 한 몸이에요.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자식과 남편이 한 몸이면은 그렇게 강요를 받는 거죠. 집안에서. 이 남편의 위치도 자식보다 약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호기, 경금. 임수가 아니고 그죠? 개수거죠. 개수. 그 다음에 정화일 수도 있고 병화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관, 경관이 되는 거죠. 상관, 경관. 얘가 얘를 잡아버렸어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편관이죠? 그러면 상관, 대살이 되는 거죠. 상관, 대살. 신금, 그 다음에
신금은 임수. 잘 쓸 수 있죠? 신금은 임수 보면은 정말 좋아요. 상관임에도 가장 잘 쓸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신금의 임수죠. 그 다음에 정화일 수도 있고 병화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상관 합살이 되는 거죠. 그죠? 남편이 말 잘 듣는 그런 모습이죠. 나를 지지려고 하는데 이 상관이 막아주나요? 그죠? 그러면 자식이 뭔가 남편을 통제하는 기재 수단도 되는 거예요. 자식 낳고서 말 잘 듣는 남편의 모습. 네. 그 다음 병화. 그러면 상관, 이건 뭐예요? 대살이겠죠. 그죠? 상관 대살. 아니네요? 이 정관이니까 상관 합살이 아니네요. 이거는 상관 대살이네요. 그죠? 합이 안 됐으니까. 상관 대살. 그 다음에 신금 했고, 육경신, 임수는 상관이 을목, 그 다음에 관이 무토나 기토. 네. 일단은 임수는, 얘가 이제 살이잖아요. 그죠? 살이죠. 이 살 정도는 돼야지 임수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기토는 사실상 이 임수를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관성이 정관보다는 이 살이 훨씬 더 나아요. 더 무게감 있고, 더 뭔가 큰 모습이죠. 사회적인 역할도 좀 크고, 본인의 역량도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살을 내 을목 상관으로서 뭐예요? 대사라는 모습이죠. 그죠? 상관 대사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관 경관하는 모습이죠. 그죠? 상관 경관해요. 그리고 관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죠? 이 여자분의 상관 때문에 힘든 거죠. 그리고 남자분도 상관 경관이면은 자꾸 관을 뛰쳐나오는 거죠. 그죠? 관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서 자꾸 뛰쳐나와서 새로운 관을 전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은 직업이 수백만 개가 되고 인생은 꼬여가고 나이 먹어서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원곡에 상관경과 되어 있는 분들은 직업군을 정말 잘 가지시긴 하셔야 돼요. 직업을 정말 경과나는 직업으로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간목, 그죠? 간목이고, 그 다음에 기토, 무토가 있죠. 그러면은 상관이 합살했죠. 상관 합살.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는 갑기합이 됐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남편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고 무토. 이렇게 보면은 상관 합살이 아니라 상관 대살이 되는 거죠. 그죠? 상관 대살. 근데 굉장히 멋진 모습이에요. 개수, 간목, 무토. 그죠? 굉장히 멋진 모습이에요. 천간에 병화 하나 딱 띄어 있으면 최고로 좋겠네요. 그죠? 무토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을목보다는 이 간목이기도 하죠. 굉장히 멋진 스케일이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 을 구조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무리는 안 일으키고 조용조용히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고, 간목은 문제가 되더라도 짚을 건 짚겠다라는 그런 대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 더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 보여요. 내 사주에 내가 굳이 일간이 갑이 아니어도 이렇게 간목이 천간에 떠 있는 분들은 갑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약사주라 하더라도, 약한 사주라 하더라도 간목을 띄우고 있는 사주들은 일단은 성정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갑의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의 모양새가 여기 월간에 있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쓰는 모습 자체가 간목의 모습이고, 시기도 이 갑의 시기에 가장, 이 간목의 이 월의 시기에 가장 간목을 많이 쓰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상관은 식신과 뭐가 다른가 정리해보면은 조금 더
대의적이고 사회적인 이미지다. 식신은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애쓰는 모양새면 상관은 사회적인 어떤 대의적인 그런 모습에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의로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 속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거죠. 상관, 경관 항상 되니까 위험, 그 무게를 이겨내면은 이 사람은 상관, 경관을 잘 쓴 거죠. 그럼 역사에 남는 거예요. 네. 역사에 남는 거고, 관의 무게, 왕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은 혼자 패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리를 일으켜서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관이 관을 보지 않고 재만 바라본다면 이 상관은 재를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다. 식신은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파는 거고, 상관은 내가 무형에서 위형으로 창출해내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뭔가 제조까지 관련돼서 제조 유통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식신은 제사라는 사주예요. 그죠? 살을 제거하겠다는 뜻이고, 상관은 관에 맞짱 쓰는 거죠. 맞짱 떠서 이 관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소 위협적이고, 그죠? 항상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상관은 내지를 때 멋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인성을 보지 않아야 된다. 인성을 보게 되면은 상관을 못 쓴다. 그죠? 상관은 내지를 때 아름답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관이 하는 기능을 보면은 상관 합살, 살을 합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상관을 굉장히 잘 쓰는 구조겠죠. 상관이 빛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러면은 그런 직업군에 가면 참 좋겠죠. 그 다음 상관 대살. 내 상관을 살과 뭔가 맞부딪혀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살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불협화음이 좀 일어날 수 있겠죠. 비등비등하다면 살과 상관의 힘이 비등비등하다면 항상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 내가 속한 조직에 내가 항상 상관을 써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싸리 합사를 하는 게 더 본인의 상관이 도드라지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 상관 대살일 경우에는 이 살도 아니고 상관도 아니고 이게 어정쩡한 그런 권력관계라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확 기울어야지 오히려 상관을 쓰느냐 살을 쓰느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상관 경관은 상관이 곧 관을 본다. 그러면은 내가 속해 있는 기존의 틀 유지 장치 그런 것들을 면밀히 다시 살펴서 거기에 관한 문제를 자꾸 도드라지게 해서 내 상관의 목소리로 내뿜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투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문제가 있으면 난 상관으로서 언제든지 그 관에 대항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일 수 있어요. 그 상관패인. 상관패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상관은 내지를 때 아름다운데 자꾸 인성이 뒤에서 잡아 끌어서 상관마저 못쓰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예 확 인성으로 꺾여져 버리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줍지 않게 상관이 있어서 인성과 맞부딪히려고 한다면 상관도 제대로 못 쓰고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상관의 아름다움이 많이 훼손된 모습이죠. 상관의 정의성, 그죠? 상관의 대변인적인 모습이 훼손된 모습이다. 이미 이거는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모습이죠. 이 상관은 야생마여야 되거든요. 야생마로 날뛸 때 아름다운 건데 이 야생마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순한 양이 된 거예요, 상관이. 그러면 상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역사는, 사회는 이 상관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상관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걸 못 쓰게 만드는 거니까 상관이 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꾸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검열을 통해서 내뿜지를 못해요, 입 밖으로.
우물우물우물우물. 연단에 서서 우물우물우물우물 하면은 좌중을 끌어안지 못하겠죠. 네, 그런 모습이에요. 본인의 말빨이 안 통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관생채. 이럴 경우에는 관을 보지 않는다면 상관은 재를 만드는데 수단, 방법이 될 수 있죠.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상관은 식신보다 훨씬 유연한 성분이고요. 상황마다 자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관생제에 있는 분들은 사회적인 트렌드에 굉장히 적응이 빠른 분들이다. 식신생제보다. 식신생제는 이미 어떤 업종이 확 뜰 때가 있잖아요. 그 업종이 거의 이제 마무리될 때 들어가는 게 식신생제고요. 상관생제는 그 움직임이 자신 안에 포착이 되면 바로 초기에 들어가서 재미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상관과 식신의 차이를 오늘 분명히 좀 아셨나요? 그래서 상관은 너무 흉신으로 알려져 있고 너무 오해가 강한 성분인데 이참에 좀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관은 자꾸 폐인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관은 내지를 때 아름답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상관은 그런 게 가장 자기다운 거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일단은 상관을 두신 자녀분들 계시면은 그 길을 잘 열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말도 굉장히 잘해요. 유려하게. 식신은 뭔가 가공되지 않게 나오는 거고요. 상관은 가공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훨씬 유려하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을 잘 쓰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꾸 상관을 못 쓰게 부모님이, 엄마가 상관을 자꾸 못 쓰게 하면은 얘는 벙어리가 되는 거죠. 벙어리가 돼서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지르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뭘 질문을 해도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근데 현대 생활에 있어서 자기 표현을 해야지 남들이 알아주고, 그죠? 어떤 위치에도 가기에 좋은 거죠. 상관을 잘 못 쓴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알겠죠. 얘가 똑똑하다는 걸.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걸 못 쓰고 그대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을 잘 쓰시게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상관이 발달한 아이들을 상관을 키워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